자, 이 문제 풀어볼게요.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인데 그 형태가 이 안쪽에 앞에는 2가 붙어 있고 앞에 빼기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범위를 가볍게 나눠주고 푸는 게 제일 좋겠다. 각각 0 되는 거 먼저 그냥 수직선에 0 되는 애들을 좀 찍어줍시다. 우리가 이렇게 주고서 요 범위마다 구할 거예요. 요 범위랑 요 범위.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그다음에 이제 3 이상일 때, 이렇게 두고서 부등식 각각에 대해서 절대값 풀어서 쓰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음수가 되겠죠? 이쪽이.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음수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지만 앞에 있으니까 그냥 똑같이 나오는 게 되겠죠? 이런 모양으로. 요게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그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니까 x라는 애가 5, 마이너스 5보다 작다. 그러면 요 범위에서 이런 게 나왔으니까 요게 되겠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첫 번째로 할까요? 이렇게, 그쵸? 두 번째는 요 부분. 여기다가 두 번째로 해줄 때는 요 앞쪽은 양수, 안쪽이, 그치? 그러니까 그냥 나올 거야. 뒤쪽은 여전히 마이너스.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2. 그럼 요거를 풀어주면은 3x 플러스 4 빼기 1이니까 이게 더하기 1이고, 이렇게. 그럼 넘겨주면 마이너스 3이니까 이제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지겠죠. 그쵸? 그런데 우리한테는 지금 요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얘가 이 친구하고 공통으로 들어가는 3까지. 요게 이제 두 번째 범위에서 나오는 x의 범위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이렇게. 요 범위에서는 얘네 다 양수값을 가질 테니까 전부 그대로 나올 거야. 그치? 그래서 요거 그대로 나오고 요 친구 그대로 나오면 이렇게 될 거니까. 그쵸? 그래서 2x 빼기 x고 4 더하기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x가 마이너스 9보다 크다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한테는 이 부분이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x가 3 이상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세 부분에서 나온 부등식의 해를 다 합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해의 영역은, 부분은 요거 또는, 근데 얘가 지금 3까지였는데 3 이상으로 다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안 써도 되겠네.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정답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런 형태가 나왔을 때는 범위를 그냥 빠르게 나눠 놓고 절대값을 정확하게 벗긴 다음에 각각의 영역 안에서의 해를 잘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왔는데, 경우의 수 문제는 이제 문제를 조금 더 꼼꼼하게 읽어라. 그래야 이제 실수를 하지 않을 테니까. 7개의 숫자가 주어져 있는데, 이제 서로 다른 4개. 이게 다른 거야, 지금. 그치? 다른 거. 4개를 택해서 지금 4자리 자연수를 만든대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리에 관련된 문제 나오면 4개잖아. 4개를 먼저 표시해 놉시다. 이렇게 4개 해놓고 작은 것부터 나열을 한대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한테 제일 작은 숫자는 1부터 시작하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치? 아무튼 그게 요 문제의 시작이야. 그랬을 때 요 숫자 3425라는 애는 그럼 몇 번째 올까? 그치? 그러니까 우리 결국에는 개수세라는 얘기야. 경우에서. 그쵸? 그러면 이제 구조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맨 앞에 1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건 무조건 이 친구, 이 숫자보다 앞에 있죠. 이제 두 번째, 2가 와도 앞에 있단 말이에요. 이제 3이 오는 경우는 이 앞에 3이 왔으니까 여기부터는 다음 100의 자리까지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럼 3 다음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이제 0이 있고, 그 다음에는 1이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2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4가 오지. 그치? 자, 여기까지. 이 숫자가 3, 4까지 맞았어. 그렇죠? 그럼 다시 여기서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숫자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 그 다음에 여기 1.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3, 4, 2가 나오네. 그럼 이제 3, 4, 2니까 5만 맞춰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5 앞에 몇 개 있니? 그치?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일단 경계를 두고 우리 여기는 완성을 합시다. 그 다음 숫자들은. 여기 0이 있고 2, 1이 있고 그쵸? 2, 5가 올 거야.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하나씩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마무리할 거냐면은 요 위에 개수를 셀 겁니다. 요런 숫자들이 몇 개가 있을까? 100개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럼 100개니까 얘는 101번째, 102번째, 103번째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개수만 잘 세고 나머지 요것만 카운팅 잘 해주면 이제 정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럼 요 개수들 한번 세봅시다. 맨 앞에 1이 나왔어. 이거 1은 썼단 말이야.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또 못 써요. 그렇죠? 1은 썼으니까 이 뒤에 1이 나오면 안 돼. 그럼 1 뺀 나머지부터 이제 쓸 수 있는 거니까 맨 먼저 쓸 수 있는 경우는 6가지. 그치? 근데 여기도 뭘 하나 쓸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러면 당연히 하나를 또 못 쓰게 되겠죠? 남은 건 5가지, 같은 이유로 4가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경우는 숫자 하나를 연속적으로 만드는 거잖아. 그치? 뭐, 예를 들어 1, 2, 3, 4 이렇게 숫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 다 곱하기가 될 거예요. 120. 근데 여기도 2가 하나 고정된 상태로 나머지 세 자리를 정하는 거잖아? 당연히 얘랑 똑같죠. 그쵸? 그래서 120.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어때? 이 두 자리를 정하는 거야, 우리가. 근데 3하고 0이 쓰였어요. 그럼 3, 0 뺀 나머지 5개. 당연히 5가지를 이용해서 숫자를 만들 수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사실, 그쵸? 그리고 나면 여기도 뭘 하나 쓰게 되면 요 3개 뺀 나머지에서 골라야 되니까 4가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5 곱하기 4, 20. 근데 여기 봤더니 요 자리랑, 그치? 요 자리가 다 얘하고 같은 구조. 그러니까 다 20개씩. 이렇게. 그리고 났더니 이제 요 자리. 3개가 고정됐네?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4개. 헷갈리면 써봐도 됩니다. 1, 2, 5, 6, 그치? 4개. 4가지를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 그러니까 그냥 4가지. 같은 구조? 그치? 4가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다 세버리면 일단 240, 요거는 60, 요거는 8. 얼마예요? 308인가요? 그쵸? 여기에 308개가 있네. 그러니까 309, 310, 300, 야, 얘는 311번째가 되겠구나, 그치? 그래서 경우의 수, 특히 자릿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릿수를 좀 만들어 놓고 상황에 맞게 경우의 수를 좀 잘 따지면서 풀어주면 그래도 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렬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뭐 A라는 행렬, B라는 행렬로 주어져 있고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이 문제 푸는 키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행렬에 대해서 이 곱에 대한 교환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지? 근데 지금 이 식이 나타내는 게 뭐겠어요? 앞에 걸 전개를 잘 해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씩, 그렇지?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지금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된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지금 0이란 얘기잖아. 영행렬 사실 0 없어지는 거지 서로. 그 말은 교환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에서는. 그렇지? 그러니까 교환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곱해보고
뒤집어서 곱해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x와 y의 값을 혹은 제곱들의 값을 구할 수 있어진다는 얘기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곱하기를 먼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먼저 이 부분 a, b a 곱하기 b를 할게요. a, b는 이제 마이너스 1 x 이렇게 다음에 b는 요거 이렇게 되겠죠? 써놓을까 여기도 그냥 이렇게 그치? 마이너스 2, 3 요거 써놓고 이렇게 둔 다음에 계산합시다. 행렬의 곱이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 이거는 이제 계산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연습을 잘 해놔야 돼요. 이렇게 곱하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행열로 계산하잖아.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한 걸 더해라. 그치? 이렇게 두 개 곱해서 더해라.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지. 얘도 그러니까 행열로 가는 거지. 행열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x를 이렇게 해놔라.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행열 4 마이너스 8이죠. 마찬가지. 요렇게 12가 되겠다. 자, 여기도 같이 빠르게 해볼까요? 2하고 14, 그치?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 그쵸? 그 다음에 x, y 이렇게. 근데 이 행렬 둘이 같다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성분끼리 같은 거지. 요거랑 같고. 그러니까 x, y는 12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x니까 x는 3. 그러면 y는 4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맞았는지 한번 확인. 여기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고 뭐 당연히 10이 맞고. 그렇죠? 그래서 xy가 구해지는구나. 그럼 답은 뭐가 되겠어요? 3의 제곱 4의 제곱 25가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행렬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 곱셈에 대한 연산은 잘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놓고 문제에서 주어진 어떤 조건들을 잘 해석하면서 풀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립부등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잘못 풀었다는 얘기죠. 원래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앞에 거, 뒤에 거. 근데 요 문제에서는 어떻게 잘못 풀었대요? 앞에 거, 그 다음에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이렇게 풀었대. 그치? 그러니까 이제 답이 잘못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잘못 나왔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럼 원래 부등식을 한번 써놓고 원래 풀어야 되는 연립부등식 여기다 써놓을까? 그럼 3x 빼기 a제곱이 x 플러스 a 요거랑 뭘 써야 돼? x 플러스 a하고 4x 빼기 2a 플러스 1 요걸 풀었어야 되는데 지금 잘못 풀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기서 일단 잘못 풀어서 나온 해도 이렇게 있다는 얘기니까 이 부분을 풀어보다 보면 뭐가 나오는가? a가 나오겠죠. 그럼 그 a 나온 걸로 우리는 풀어보자. 그렇지? 그래서 일단 이 부등식 요거를 먼저 풀어보겠어요. 그럼 위에 거 어떻게 되겠어? 넘겨줍시다. 그럼 2x가 그렇지? a제곱 더하기 a가 될 거야. 그럼 요거는 x가 2분의 a제곱 더하기 a 요거보다 작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넘겨줍시다. 이쪽으로. 그러면 요렇게 가면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요렇게 와서 x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두 부등식이 나왔는데 이게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얘기니까 요게 뭐예요? 요게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요게 얼마야?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a제곱 더하기 a는 2가 돼야 돼. 그렇지? 그러면 a는 1이거나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이거 2차 방정식 바로 풀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우리는? 이걸 굳이 다시 풀지 말고 대입해 볼게요. 1을 대입해봐.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9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겠다.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볼까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9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제 a는 마이너스 2. 그럼 이 부분에다가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풀어서 답을 내면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겠죠. 그렇지? 자, 이쪽 다시 넘기면 똑같네. 그렇죠? 똑같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돼서 어차피 그 숫자죠. 1이고 요것만 한번 다시 풀어보면 되겠네. 우리가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으로 넘기면 3a 마이너스 1. 그렇지? 혼자 이걸 넣어줍시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 3x. 그러니까 이쪽에서 부등식은 마이너스 3분의 7 이렇게 될 텐데 요거까지.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 숫자가 알파가 되고 이게 베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는 얼마야? 3분의 10.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당연히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확인해서 풀 수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부등식이 저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는 요런 두 부등식의 연립 부등식을 풀면 된다는 걸 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왔는데, 색칠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여기 칠할 수 있는 색의 종류를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규칙을 봐야겠죠? 같은 색을 여러 번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대신에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보면은 가하고 마 이런 거 다 달라야겠죠. 그렇죠? 당연히 가하고 다도 다르고 가하고 나도 달라야 되겠지? 아무튼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기준을 좀 잘 잡아야 되는데, 근데 기준을 잡으려고 보니까 이제 요거 가운데 있는 친구 하나 잡는 게 제일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를 먼저 칠할 거야, 우리가. 6개가 있으니까 저기 칠할 수 있는 방법은 6가지, 그쵸? 6가지. 그럼 그 중에, 주황색으로 칠했다고 그냥 합시다, 우리가, 그쵸? 여기 주황색으로 칠해 놓은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요거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나하고 마가 돼도 좋고, 가하고 라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나하고 마를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은, 첫 번째 케이스가, 나하고 마가 같은 색으로 칠해지는 경우를 먼저 한번 할 거야. 그 다음에 나하고 마가 이렇게 다른 색으로 칠해지는 경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그럼 첫 번째 할 거는 같은 색으로 칠할 거야. 나하고 마를. 그러면은 이제 요거 하나 썼잖아. 우리가 5가지 남았죠? 5가지를 칠할 수 있어. 그거를 우린 초록색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그래서 칠해놨어. 같은 색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자리 라에 칠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돼요? 지금 요거 하나 같은 색이랑 요거 2개 빼고 나머지 4개. 그치? 그 다음에 가도 어떻게 되겠어? 가도 요 2개 빼고 나머지 4개.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칠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때는 5가지를 칠하고 4가지씩을 칠했죠. 그쵸?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일단 80. 그치? 자, 이제 두 번째로 여기 나하고 마를 다르게 칠할 겁니다. 나하고 마를 여기에 이제 나하고 마의 다른 색으로 칠할 거니까 나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일단 5가지. 그쵸? 그 5가지 요 핑크인데 분홍색인데 빨간색이라고 합시다. 그 빨간색을 칠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치? 칠해놓고 마에다가는 나머지 4개 중에 하나. 그치? 4개 중에 하나. 왜냐면 지금 우리 여기 다른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 다른 거. 그래서 여기 노란색을 칠하겠습니다. 여기. 그렇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럼 마찬가지야 이제.
라하고 가에 칠할 수 있는 거 해주면 돼. 라. 보니까 지금 세 가지를 다 칠했죠, 양쪽으로. 그러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건 3개 뺀 나머지 3개. 가도 어때요? 가도 요 3개랑은 달라야 되잖아, 그렇지? 3개. 그래서 여기서는 5 곱하기 이렇게 4에 3, 3. 그럼 요게 20에다가 9를 곱하니까 18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260까지가 되고 우리는 여기다가 곱해야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6을 곱해주면은 1560 요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우의 수 색칠하기 문제는 일단 기준이 되는 어떤 칸을 좀 잘 잡으시고 인접하지 않은 두 영역이 같은 색 혹은 다른 색 이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잘 구해보면은 이제 실수 없이 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여기 2차라는 말이 없다는 게 일단 좀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일단 2차 부등식이 아니라 그냥 부등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0보다 큰 게 이제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2차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먼저 요 K, 요 앞에 있죠. 요게 2, 그러니까 0 되는 거. 요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은 요게 0 되고 여기도 0 되네. 그럼 2를 집어넣으면은 4 마이너스에 20 플러스 26이니까 요거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되는 거야. 포함해줘야 돼, 우리 이렇게. 포함해주고. 두 번째는 이제 K가 2가 아닌 경우를 할 건데 이 경우를 잘 보면 어차피 자연수이기 때문에 1일 때는 저게 음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경우 중에 그냥 1인 경우면 음수잖아? 그럼 그래프가 일단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긴 친구는 이 우리 X축이지 요거. 이거를 아무리 내려도 어때요? 아무리 내려도 걔는 여기도 계속 내려가겠지. 그래서 이건 애초에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2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만 보면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이건 어떻단 얘기예요? 이렇게 생겼고 X축이 여기에 오면 좋다 이 얘기, 그치?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최고차항계수 양수가 됐고 X축 위에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뭐가 돼요? 는 0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허근 갖는다로 풀면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식을 좀 적어 놓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어떻게 되고 싶어요? 는 0의 판별식이 다시 말해서 허근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요거 제곱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오고 여기 어떻게 허근 이렇게 작다, 그쵸?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를 살피고 있어요? 이 상황을 살피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K 빼기 2는 0도 안 되고 양수입니다, 그렇죠? 그럼 요거를 하나씩 양쪽에서 없애주고 약분시켜줘도 상관이 없죠. 부동호도 안 바뀌고. 왜? 양수를 나눴으니까. 그럼 남은 식을 정리합시다, 이제. 남은 식을 정리하면은 K 빼기 2하고,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10K 마이너스 26이 0보다 작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면서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곱하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11K 마이너스 플러스 28이 부동호까지 바뀌겠지, 그치? 그럼 요거는 딱 봐도 4하고 7로 인수분해 되는 친구니까 범위가 어떻게 돼요? 바깥쪽으로, 그치? 바깥쪽으로. 그래서 K는 4보다 작거나 K는 7보다 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K는 이제 아까 저기 2하고 작으니까 3도 되고, 그치? 4, 5, 6, 7 안 되고 8, 9 여기까지 되겠네. 그래서 요거를
더하는 게 아니라 개수네요. 그렇죠? 5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2차 부등식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들은 최고차항의 개수, 양수인가 음수인가, 그리고 항상 뭐보다 커야 되나 작아야 되나,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상황 설정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들을 보고 먼저 최고차항 개수 그리고 모양들 중에서 x축이 어디 있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이제 서로 다른 두 헉은 W1, W2를 주는 문제인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기억니은들이 합답형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요거를 인수분해를 좀 해놓게 되면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는 1이니까 실근이잖아. 그렇죠? 여기서 나오겠지? 요게 나오는 x가 여기서 이제 요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먼저 확인해야 될 건 뭐가 있어요? 요 세제곱이 어쨌거나 다 1인 건 맞죠? 그렇죠? 요것도 1이고 요것도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은 것들도 성립할 거예요. 그렇죠? 요거 0이고 요것도 0이야. 그리고 근각계수 관계 있죠?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이고 곱하면 1이야. 근데 곱하면 1이라는 얘기는 이제 역수 관계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를 좀 적어 놓고 풀면 이 문제가 좀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억. 자, 1 마이너스 요것분의 1은 3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자, 이거는 우리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게 맞는지 확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이 곱한 게 3이 되면 맞는 거겠죠. 그렇지? 3이 되는지 확인할 거야. 얘네 둘이 곱한 게. 이렇게랑 요거 곱하면은 1 마이너스 더하기가 되죠.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랑 이렇게 곱할 거네. 그때 보니까 더한 건 마이너스 1이고 곱한 건 1이에요. 3이 맞죠? 그치? 그러니까 기억 맞고, 그치? 니은은 일단 써볼까요? 요 두 번째 거랑 요거는 100제곱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W2 제곱에 101 더하기 1이 요거에 100제곱 계산한 게 이제 이게 되느냐? 이제 앞에 걸 계산하면 되겠지. 우리가 앞에 거 계산할 때는 일단 요걸 좀 쓰겠어요. 그렇죠? 세제곱짜리. 그러니까 세제곱이 계속 반복돼서 1이 될 거고 99도 1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는 제곱이 남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남지. 99.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더하기 같은 방법으로 100이니까 하나가 남을 테고 101이니까 두 개가 남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제곱 관련된 걸 보니까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 먼저 요거 W 요 부분을 보면은 마이너스 W1의 제곱이네. 그치?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마이너스 W1 W2 요거의 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여기도 보면은 요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W1이네 여기.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W 요렇게 되겠죠? 요 부분에 대해서 요거 W2. 근데 우리 아까 여기에서 뭔 걸 알았어요? 역수인 걸 알았잖아. 그쵸? 역수인 걸 알았으니까 얘가 올라가면서 요거는 2가 4개가 되겠죠. 그렇죠? W. 마찬가지 얘는 뭐가 돼? 올라가면서 W1의 제곱이 됩니까? 그치? 이렇게. 그러면은 세제곱도 날려줄 거예요. W2. 그 다음에 요거 W1의 제곱은 어디 있어? 여기 있죠? 넘기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W1. 마이너스랑 상쇄돼서 이렇게.
그쵸? 여기서 확인하면 요거 뭐가 돼? W1 더하기 1이 마이너스 W2. 이게 마이너스 W2니까 이게 나오는구나. 그렇지? 그래서 니은도 맞구나.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디귿 이쪽에서 볼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요거 요렇게, 그치? 3개씩 묶어놓고 요건 얼마야? 5제 곱하면 1이니까 3제 곱하면 1인데 5제곱인 거죠. 이게 1이죠. 그래서 1이야. 그럼 이쪽에서 이 부분을 3제곱씩 잘 묶어봅시다. 그럼 1이죠. 하나 더 있고 2개 더 있지. 이렇게. 근데 뭐야 이거? 0이죠. 이 부분도 4제곱 한 거잖아. 3의 4제곱. 이것도 1 하나 남고 2개 남죠. 그치? 이렇게. 이것도 0이에요. 그러니까 1, 1. 요것도 정답. 이렇게 되겠다. 이것도 맞고 다 맞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문제들을 풀 때는 조금 귀찮긴 하지만 요 부분을 좀 잘 적어 놓고 요들의 관계식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문제를 좀 풀어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것 같네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이로 구성된 5가족이 이제 영화관에 앉을 건데 좀 이제 A열, B열이 이렇게 있대요. 그렇죠? 규칙을 잘 봐야 돼, 이거는. 근데 A열에 여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웃에 앉는다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이웃 해야 된다. 그렇죠? 이웃하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아이가 앉는데 아버지 또는 어머니하고 이웃해야 된대요. 그렇죠? 요걸 좀 기억해줘야 되고, 마찬가지 아이의 바로 앞에 있는 좌석은 비어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은 자리 뒤에는 아이는 오지 말란 얘기야. 그렇지? 그럼 일단 A열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앉힐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첫 번째가 지금 6자리가 있죠. A열부터 봅시다. A열 6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6자리, 그렇지?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요렇게 앉는 경우도 있죠. 요렇게, 그렇지? 그리고 요렇게 그 가운데 다시 여기,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요 경우하고, 그렇지? 지금 요 경우하고 정확하게 대칭 구조라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앉는 경우죠. 이렇게, 그렇죠? 서로 이렇게 혹은 이렇게 대칭 구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경우를 구해서 2배 할 거예요. 일단 여기 첫 번째 케이스 요거부터 합시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요 자리에 앉을 거야. 그러니까 자리 바꾸는 경우 있고, 전체가 2개였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전체 경우 하나, 둘.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 바꾸는 경우 해주고, 이 다음에 B열에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아이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총 4가지입니다. 그렇죠? 4자리. 여기. 그렇지? 근데 요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아이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어떤 경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요 2자리 중에 한 자리는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에 어머니, 아버지가 앉는 경우, 그러니까 5자리 중에 2자리 해주고 자리 바꾸는 거, 그렇지? 아니면 뭐 이제 간단하게 5P2로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뭐야? 아이 옆에 앉고 안 앉고 관계없이 일단 어머니, 아버지가 앉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둘 중에 한 자리는 앉아야 되는 거니까 아예 앉지 않는 상황이 언제야? 요 3자리에서 고르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요 자리를 뺀 나머지에서 고르게 된 거를 빼준다면, 그쵸? 빼줄 거야. 여기서 이렇게 3자리 중에 2자리 자리 바꾸는 거, 그치? 뭐 3P2로 해도 좋습니다.
요걸 빼주게 되면은 이제 적어도 한 명은 아이 옆에 앉겠죠. 아버지 어머니 중에.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어디도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지. 여기 아이가 여기 앉아도. 그치? 마찬가지. 여기 앉아도 똑같을 겁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3을 곱할 겁니다. 여기 계산한 거에서. 그 다음에 이제는 아이가 여기 앉는 경우를 볼 거예요. 여기. 그쵸? 여기 앉게 되면 아까 상황은 똑같아. 5자리 중에 2자리를 일단, 그쵸? 이건 요게 쓰겠습니다. 부모님이 앉고, 근데 어때야 돼? 여기에 안 앉으면 안 되잖아. 그치? 한 명은 앉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앉지 않은 경우 이 4자리에 앉은 걸 이렇게 빼줄 거야. 그쵸? 그래서 요렇게를 둘은 더하고 여기다 곱해주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요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계산을 마무리 해보면, 자, 아까 2 곱하기 2가 있었죠. 같이 다시 쓰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할 거야? 요거 둘을 더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을 여기다 바로 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넣어야겠지. 3. 요거는 20에서 6을 빼고, 그렇지? 3이 6, 다시 20에서 4, 3, 12 이렇게 뺀 거를 계산해야겠다. 그럼 여기는 4 곱하기 14, 42 플러스 8인가요? 그래서 200. 그래서 이 경우에 200이 나오는 거야. 됐죠? 자, 이제 같은 방법으로 자, 또 해봅시다. 두 번째 무슨 상황이 있었어요? 여기로 가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한번 더 써봅시다. 이렇게 A열이야. 첫 번째 거 그냥 A열. 이렇게. 그 다음에 당연히 대칭 구조 하나 더 있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돼서 이제 어디 앉을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그리고 여기. 그쵸? 자, 이 경우도 똑같아. 2개씩 있고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건 최종적으로 곱해줘야 하는 숫자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밑에 두고 이렇게 두면 이제 아이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언제? 여기. 그치? 요 자리. 그 다음에 요 세 자리인데 잘 봐요. 저기 아까 했던 걸 쓰면 될 거야. 그치? 여기 또는 여기 앉을 때 어때? 우리 여기서 하나씩 했던 거랑 상황이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2자리가 있고 요거 그대로 해주면 될 거야. 그쵸? 요거 그대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였죠, 요거? 그치? 요거. 그러니까 2 곱하기 14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요 2자리는 어때? 요 2자리는 다시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쵸? 2자리가 있고, 8이 있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앞에 4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쵸? 얼마가 되는 거야? 요게 28하고 요게 16인가요? 그럼 이제 4 곱하기 44니까 16, 176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다가 해볼게요. 어차피 한 가지밖에 안 나오잖아. 그치? 중간에 있는 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여기 앉는 겁니다. 또 이제 하나밖에 없을 테고 2만 곱하면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떻게 올 수 있어요? 요거 아이가 올 수 있는 자리는 다시 똑같잖아. 여기랑 여기 그치? 여기 근데 어때? 얘하고는 똑같죠? 요 자리 올 때랑 바깥쪽에 올 때랑 상황이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저걸 그대로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요거 가져오고 뭘 갖고 오면 되지? 요거 2개. 그렇죠? 요거랑 요거 44였습니까? 여기 88 이렇게.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정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200 더하기 176 더하기 88 요거는 요게 376에다가
88을 더하면은 64, 464가 될까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주어진 조건들을 잘 살피고 경우를 조금 정확하게 세분해서 일일이 좀 하나씩 따져주면은 어차피 이제 봤더니 계속 여기서 따졌던 걸 계속 써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구조 혹은 대칭적인 구조가 있을 때 요것들을 잘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 내근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네요. 실근 2개, 허근 2개, 그렇지?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조건들을 만족한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복 2차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x 제곱을 라지 x로 둔 다음에 식을 좀 써봅시다. 그럼 자, 요 복 2차식, 요 어쨌거나 2차식이 됐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의 해가 이제 2개가 나오는 거야, 우리한테. 그거를 우리는 뭐 PQ라고 해볼까요? 그렇죠? 그런데 실근이 나오는 자리가 있고 허근이 나오는 자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란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Q를 음수로 두고 여기 P라고 둬볼까요, 그냥,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알파, 베타는 지금 요 P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은 다 P가 될 거고 양수, 그 다음에 감마 제곱이랑 델타 제곱은 Q가 될 거예요. 이거 음수, 그렇지? 이렇게 두고서 이제 확인을 해봅시다. 먼저 알파가 지금 크다고 했으니까 요건 뭐 그냥 받아들여주면 되겠네, 우리한테는 그냥, 그쵸? 두 번째 식을 볼게요. 요거 이제 감마에서 델타를 빼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얘들이 다 부호가 정확하게 반대로 나오잖아요, 그쵸? 뿔마 관계니까. 왜? 제곱돼서 이게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2감마가 될 테고 요거는 이제 2알파가 되니까 2알파 i가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지워주니까 감마라고 하는 친구는 2알파 i 제곱은 감마의 제곱은 마이너스 4알파 제곱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로 갑시다. 다로 가면 제곱 다 더해놨네, 4개를. 여기 해놨죠. 우리 제곱은 같잖아. 그러니까 일단 알파 제곱이 2개, 그 다음에 감마 제곱도 2개인 거야. 여기 더하기를 해놨네. 그치? 감마 제곱도 2개. 근데 왜 감마 제곱 여기 있죠?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알파 제곱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알파 제곱은 2가 될 거고, 이게 우리한테는 P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감마 제곱은 얼마 그러면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8, 요게 우리한테 얼마야? Q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요것들을 다시 여기다 넣어주면 X제곱, 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6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돼? 플러스 6X, 그치?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이 0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A는 6이고 B는 마이너스 16이겠죠, 일단.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해야 될 게 이건데, 베타, 감마, I, 그치? 그럼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고, 그치? 감마는 왜 해놨죠? 2알파 I야. 그러니까 베타에 감마에 I까지 곱하면은, 요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2알파 제곱에 I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2알파 제곱, 요거는 4, 그치? 그래서 요거랑 요렇게를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기차식인 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그냥 일반적인 4차 방정식 풀이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우의 수 문제인데 지금 종류가 8개, 소설책이 3개, 5종류의 만화책 이렇게 있는데 이제 두 사람이 8개 중에 골라서 산대요. 그쵸? 근데 A와 B는 한 권 이상의 소설책을 포함한 이게 일단 첫 번째 조건이네. 둘 다 소설책 하나씩 사야 돼. 그렇지? 그리고 전체 3권. 그럼 여기다 소설책을 우리 아예 좀 XYZ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만화도 있잖아. 요거는 A, B, C, D 그냥 이렇게 5권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A가 구매하는 3권과 B가 구매하는 3권 중에서 일치하는 게 한 권 있대. 그럼 일단 첫 번째 할 건 이거겠네, 우리가. 그렇죠? 일치하는 게 소설책일 수도 있고 만화책일 수도 있어. 그렇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체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니까 첫 번째가 일치하는 게 소설책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럼 이때는 뭐야? 이거를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 이미 한 권 같은 걸 샀으니까 나머지 소설책은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인 거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소설책 하나를 고릅시다. 3개 중에 하나. 그렇죠? 3개 중에 하나를 골랐어. 이거라고 해요. 그냥 이렇게.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주면 돼? 나머지는 2권씩 알아서 사면 되죠. 2권씩. 7권 중에 2권씩 사는 거지. 2권 사고 남은 거에서 2권 사고. 그렇죠. 어차피 한 사람이 사게 되면 그 책을 구입하는 순서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조합이죠. 그래서 이걸 곱해주면은 이건 3 곱하기 21 곱하기 10이 돼서 630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자, 두 번째가 요게 조금 생각해야 돼. 우리가 일치하는 게 이제 만화책일 때.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이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소설책을 한 권 이상씩은 사야 된다는 거지, 이거. 그래서 일단 만화책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합시다. 그렇죠? 요걸 해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A, B가 각각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둘 다 지금 만화책 하나를 같은 거를 지금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이 자리에 소설책 하나 지금 갖고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 자리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우리는 구분 지으려고 한 겁니다. 여기 소설책이 하나씩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3번째 자리.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순서가 의미 있다고 받아들이면 안 돼. 자, 이때 어떻게 들어있어요? 첫 번째가 소설, 만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바꿔서 만화, 소설로 가져갈 수 있고, 그렇지? 또 소설은 안 돼. 왜? 4개가 없으니까. 4개가 3개밖에 없잖아. 그렇죠? 3권. 그러니까 만화는 되겠다. 그렇지? 이렇게. 요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우리가 해결이 됐고 이 부분을 우리가 채워나가는 과정인데 결국은 이런 상황이랑 이런 상황들 3개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 1번으로 할까요? 이번엔 1번. 그렇죠? 요거 봅시다. 여긴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을 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A가 소설책 2권을 가져가면 되잖아. 그래서 A가 2권을 가져갑시다. 이렇게. 그렇죠? 3권 중에 2권.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를 가져갈 거야. 남은 거 가져가면 되잖아. 난 소설책 가져가야 되니까 B는. 그렇죠?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 만화책이 지금 하나 가져갔으니까 4개 남았죠?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아. 여기도 소설이 있는데 이게 바뀔 수 있지. 만화책, 소설책. 근데 얘들도 어때요? 이거 딱 대칭구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방법으로 골라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돼서 요것도 12, 요것도 12. 그치?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여기는 이제 소설 이게 만화. 그렇죠? 그럼 일단
요 A부터 처리합시다. 우리가 A가 먼저 소설책 한 권을 골랐고 만화책도 하나 고를 수 있죠.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이제 남은 거 소설책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남은 만화책 하나 고르고,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72가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 5랑, 그렇죠? 이걸 싹 더해야 되겠죠? 24에다가 72를 더해. 그럼 요거는 96 곱하기 5니까 480.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제 요 둘을 더하면 얼마였어요? 630이랑 480을 더하면은 1110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경우에서 문제는 일단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1번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세팅을 해 나가면서 푸는 거 하나씩 하나씩. 물론 이제 연습이 잘 된 친구들은 한 번에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조금 부족하다 싶은 친구들은 항상 이런 구체적인 상황들을 좀 설정해 가면서 풀어보면은 그래도 그 상황에 맞게만 잘 구할 수 있다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